새해 맞이해서 신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신점 썰 아닌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신점을 본 게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예전에 광고를 계속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부사수랑 같이 가가지고 신점을 본 적이 있고 이번에는 사실 작년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이거를 약간 터닝포인트로 만들어보자 해서 뭘 하면 좋을지 조금은 지침서는 돼줄지 않을까 해가지고 새해가 된 김에 한번 신청을 가볼까? 그리고 친구들이 단톡방에 그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예약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그때 해가지고 기다렸고 전화 신청을 봤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거길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신청 보러 갔을 때는 질문 리스트를 한 50개는 뽑아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4가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가 다 녹화를 해놨는데 그 영상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신점이니까 이게 사라진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SD카드가 원래 SD카드 유명한데 샌디스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샌디엔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가짜를 사가지고 그 전에 그 순례길 갔을 때도 다 지워진 이유가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신점을 보고 나서 그 녹음을 해놓은 거를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 요점 정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를 싹 해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그 신청을 볼 때만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들었는지 정확히 A부터 Z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다 요점 정리해줘서 너무 편했습니다.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제 생년월일이었어요. 제 생년월일만 듣고 그리고 제 성격에 대해서 제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좀 놀랬던 게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 독립적인 거 나 한 독립하지 약간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 놀라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거를 그냥 지금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그냥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리뷰 찌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본인 생일이 언제일까요? 제 생일 1990 결혼은요? 안 했습니다. 맞죠? 배우자가 안 나와서 근데 나이는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게 맞는 건지. 네네. 결혼 얘기를 물어보셔서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았어요 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보여가지고 그러신 건지 신점 같은 거를 믿긴 믿지만 또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에 있긴 한데 뭔가 이 무당분들, 무녀분들이 막 그 신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듣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진짜 내 개인적인 그런 사정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걸까? 라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만약에 혹시 결혼 안 하셨죠? 라고 했었으면 진짜 용하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하다? 원래 늦게 가야 되는 운이에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원래 본인 결혼 운이 36부터 들어와 있고 늦으면 41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원래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남자 덕을 보고 살기에는 조금 약한 운이에요. 원체 독립적이고 원체 자립적이고 원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네. 어째 보면 여리고 어째 보면 사람한테 정도 많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인데 또 어째 보면 돈 많이 가는 거 싫어하고 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 맞는 거예요. 뭔가 누구를 만났을 때도 애 같은 게 너무 싫거든요. 원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진짜 잘 맞추시네. 어떻게 이렇게 다 가시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독립적이거나 자존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애 같은 걸 싫어한다거나 이런가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을 텐데 마음속으로는 되게 놀랬지만 티는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태어난 발자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결실이 되게 약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태어난 발자가 본인이 희한한 게 문서고는 좋게 태어났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거느리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름을 알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높은 사람이 되라는 운을 갖고 있던데 네. 반대 운에는 뭐가 있냐면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좀 잘 안 나오거나 네. 내가 진짜 노력해서 가야 되고 사람한테 덕이라고 받았는데 덕을 봤을 때 결국에 내가 줘야 될 게 더 많거나 뭐 한국에서 그렇게 입시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공부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공부랑 그렇게 가깝진 않았던 사람이로서 근데 이제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고 하니 작년에 제가 또 이제 대학원을 원래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까지의 삶에는 공부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이제 살아갈 삶에는 이제 또 공부 같은 게 많이 껴있나? 평생 공부해야 되는 팔자인가? 아니면은 외국에 살면서 외국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어떻게 보면 10년간 계속 해온 거잖아요. 10년 동안 외국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지 않나? 그래서 공부를 계속 했다고는 또 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물운과 명예가 있잖아요. 네. 본인은 명예욕이 1번이 돼야 재물도 따르고 사람도 따라요. 이거 말고도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사주 봤을 때도 재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재물은 그냥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따라와요 라고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저랑 맞는 이제 투자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돈을 진짜 타고났는지 혹은 돈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더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항상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사주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명예를 따라가면은 이제 돈도 따르고 사람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괜찮았어요? 아니요. 작년에 좀 안 괜찮았어요. 작년부터 신수를 봤어야 됐어 본인은. 네. 작년에 망신사래 네. 그리고 뭔가 떠돌이처럼 자꾸 이리저리 치이고 등 밀리는 운에 네. 돈이든 내 건강이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결과를 다 밖으로 도둑맞는 기운이었어. 그런데다가 일은 또 몸은 계속 바빠야 되는 운이었거든요. 원래는 좀 남나요 하는데 원래도 정신 사나워요. 신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먹은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작년에 보면은 결국 공부도 계속했지만 언어 시험도 원하는 결과는 못 나온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사실 저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담당했던 그 일들이 제 부서의 반이 넘는 프로핏을 항상 가져왔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좀 못 알아준 알았음에도 모르는 척을 하신 건지 회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해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맞아요가 된 거죠. 지금 일은 얼마나 됐어요 거기서? 일 사실 작년 말에 해고를 당했어요. 말도 잘린 거 맞죠? 그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가라고 등기해야 되고 서울서 올라야 되고 네네 등미인 거죠 그러면. 네. 맞죠.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히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시진 않나? 그런 생각? 그럼 원래 직업을 가지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네요 라고 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 작년에 어떤 기운이냐면 우리가 지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산은 네.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네. 뿌리가 뽑히고 또 겁살이라는 게 들어서 아까 겁살은 그거라 했잖아요. 본인 사주에 도둑이 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데 내 자리 뺏기거나 가만히 있는데 돈이 뺏기거나 네. 이게 합쳐져서 그렇게 쫓겨난 거야. 또 망신살이 있었어.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망신에 오르고 내가 입에 오를 일이 생기는 거. 아주 최악의 지약이었어 작년이. 네. 잘 버텼어요 그래도. 네. 그렇게 나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약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는 해줬지만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 잘 됐어. 뭐 어차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몇 번씩은 들었지만 뭔가 정말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리고 어쩌면 이분은 예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분께서 그래 잘 됐어 그렇게 안 했으면 더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뭔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웃기죠. 보자 26년은 또 어떻게 지나갈지. 1월달 같은 경우는요 마음은 바쁠 거예요. 근데 생각은 많고 자꾸 뭔가 잠을 설치게 되거나 내가 뭔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막 이런 감정들이 변화와 정리가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불안정한 시기예요 1월달은. 네.
사실 지금 1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1월은 제가 계속 그냥 유튜브 편집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도 제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어차피 쉴 거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쉬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면 항상 생각이 엄청 들어오는 편이라 아예 그냥 몸을 계속 굴린 거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와서 생각이 많이 들 거야 라고 하지만 1월 달에 저를 다시 되돌아보면 또 그렇게까지 막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다. 잠을 설친다고 했는데 잠을 설치거나 잠을 잘 못 자긴 했다. 그냥 이 정도? 2월 달에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오해나 감정에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대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저는 항상 가족들이랑 이슈는 있었고 뭐 그냥 가족들이랑 생각이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서 이게 막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2월 달에 아빠 생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 생신에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너네 생일날 20만 원씩 보내주는 거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도 별로 그렇게 엄마 아빠와 그렇게 막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집안 자체가 되게 기브 앤 테이크를 강조하는 그런 집안이라서 그냥 보통의 일이기도 해요. 그 일반적으로 어머니 의상 하면 막 뭘 챙겨주거나 아니면 엄마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서 만약에 그게 지금 가족 안에서 있는 갈등이라면은 갈등? 어떻게 보면 되게 맞춰서 생각하면 다 이게 맞는다. 3월에는 생각지 않는 지출이 많이 생기거나 뭔가 일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부각이 돼서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3월은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을 가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낫기는 할 건데 가장 힘든 거는 특히 5월이고 그 중에서 4월에서 6월 사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거는 7월부터 그리고 가장 이제 감정적으로 조심하고 내가 컨디션이나 몸이나 뭔가 이 기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는 10월 달. 그래서 26년은 정리를 하고 방향을 바꾼다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월별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월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4월, 5월, 6월 조심하라. 그리고 7월부터 뭔가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해라 해서 근데 사실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7월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하려고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고 수출입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맞는지 그거에 잘 모르겠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전공이랑 물어봤던 거야. 이게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가 뭔가 스트레스만 받고 병만 들어서 나온 느낌이고 배운 건 없는 느낌이야. 네. 어려워진 게 없는데 다시 하던 일을 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고민인 게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작년에 이 관공부 전공으로 해서 대학원을 갈까 해서 한참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도 보고 이러다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엎어진 건데 언니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꼭대기가 있어서 별을 따러 올라가잖아. 트리로 쳤을 때. 네. 별을 따잖아요. 따고 나면 뭔가 또 욕심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찾게 되고 되게 진취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괜찮은 회사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승진을 하고 프로젝트를 맡고 내가 뭔가 결과를 만족을 하고 그러면 일이 힘들더라도 되게 잘 버텨내는 사람이거든 사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얻어지는 것도 없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자리는 안 잡히고 불안한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니 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이 보살님께서 되게 과거와 현재 되게 잘 맞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광고는 아무리 힘들고 야근도 엄청 많았어도 이게 야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냥 일을 같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계속 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일인데 물론 10년 전에 신점을 볼 때는 광고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나요? 그 다른 걸로 제가 만약에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또 신기한 게 거기서는 이제 해외에 있는 무언가를 해라. 그리고 넌 무조건 외국이랑 너무 잘 맞는다.
팬티를 입어도 캘빈 클라인을 입고 음료를 마셔도 스타벅스를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 일은 그럼 다른 일을 전 뭘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님은 외국에 있는 거를 한국으로 수입을 해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신점처럼 됐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뭔가 잘 안 잡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 그때 느꼈던 느낌이 너무 똑같거든요. 저는 뭔가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그 배우러 들어간 공간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제가 뭔가를 알아가서 막 헤집고 뭔가를 이렇게 뭔가 정글숲을 지나서 가는 느낌. 그냥 그렇게 항상 일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셨지?가 된 거죠. 본인이 태어난 기질이나 운을 봤을 때 한국보다는 외국이 낫긴 해. 왜 외국은 하는 만큼 보상이 잘 되는 건 확실하니까. 네. 근데 한국은 좀 내가 봤을 때 오면 올 수 있지만 진짜 본인이 괜찮은 회사에 승진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된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라면 나는 거기 있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만약에 한국 무조건 가세요 했으면 저는 그럼 나 한국 갔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자리는 또 구해질 거예요. 짧게 일하더라도 어디선가 조언이나 스카웃이 잘 되거나 조금 직원에 대한 보상이 정확한 회사들 있죠. 네네. 일이 좀 많더라도 그런 데를 가야 본인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맞는 게 저는 진짜 성취감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알아주는 회사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기도 하고 안정적이라고 다가 아니라 뭔가 제가 스스로 뭔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자라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회사가 자라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회사에 진짜 뼈를 묻을 생각도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그러겠죠? 근데 그냥 일만 죽어라 시키고 보상은 없고 사람관계 더럽게 시끄러우면 본인 6개월하고도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네. 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저번 회사가 알게 모르게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그 인원에서도 그 정치질이 되게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정말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사실 조금 더 놀아도 상관없다면 6월부터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일을. 네.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6월부터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은 이제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서서히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그냥 그만둘 때부터.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6월 전까지는 필요한 자격증을 좀 더 따거나 좀 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조금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저는 나와요. 네. 움직이는 만큼 운이 상승을 하고 운이 커지는 사람이고 이게 필요할 때 뜯어서 써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노력을 안 하세요. 조금 이런 멘탈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 남들 봤을 때 쿨하고 되게 열심히 살고 모든 걸 혼자 탁탁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속 안에 뭔가 채워지는 게 좀 없는 게 많아. 네. 근데 이건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1년 맵을 짜서 네. 1월달을 뭐를 하고 2월달 뭐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짜봐. 이렇게 신점을 봐주시는 분께서 저한테 뭔가 1년의 계획을 짜라고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도 항상 새해 초면은 항상 계획을 짜왔고 썼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연도는 얼마 모으기 혹은 진짜 되게 구체적으로 계속 짜왔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너 1년 맵 한번 짜봐 라고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걸 듣고 1년 맵을 짜보려고는 하고 있으나 다른 분들에게 새해는 신정일 수 있지만 저에게 새해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짜봐야 된다 맨날 생각만 하고 아직도 사실 짜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근데 아까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학생으로 그냥 신분으로 네. 다시 돌아가는 거였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볼까요? 네. 솔직히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불안정해지면 본인이 자꾸 뒤돌아보게 될 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돈을 더 벌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알바라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어차피 본인 멀티 잘 안 되거든. 놀 때는 멀티가 되지만 뭔가를 치중할 때는 멀티가 잘 안 돼. 그 멀티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 그러면 진짜 다이어트만 생각하고 다이어트만 해야 되고 뭐 언어 공부만 해. 그러면 언어만 생각하고 언어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언어 공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 삶에.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던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멀티가 안 된다고도 나와 있나 보죠? 원래는 목 감기 조심하라고 나오고 아, 예. 그리고 본인 유방도 체크 잘하라고 나오고 왼쪽 골반이 좀 틀어져 있고 왼쪽으로 다리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깨 뒤로 많이 뭉쳐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이 한 번씩 몽롱하고 좀 맹한 기운이 좀 있거든요. 네. 몸이 피곤해서 그런 느낌이 또 들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챙기라고 나오네. 네. 그리고 이명 조심하고 아, 네. 이빨이 안 좋다는 안데 어금니가 좀 약해져 있거든요. 네, 어금니가 한 그래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빨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 이빨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이명이 진짜 자주 들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순환이 원래 안 되는 것도 맞았고 근데 이게 원래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유방 좀 무섭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사고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무서워요. 전반적인 사고수는 계속 조심하고 네. 나머지 기운은 내가 말했던 대로만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또 궁금한 거? 아, 근데 혹시 직업적으로 그러면 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본인은 원래 태어난 운으로는 네. 사실상 법무나 행정 보조, 네. 격리, 회계, 실무 원래 태어난 운 자체에는 네. 그리고 우리 말하는 뭐 경찰, 네. 직업군인, 네. 공무원 막 이런 거 나오는 우리거든 사실. 네. 제가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모가 아는 스님께서 저희 무언가를 봐주시면은 그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경찰, 군인 여기서도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전문직을 본다 했을 때 나는 심리 쪽 괜찮을 것 같고 네. 그쪽으로 가서 교수나 이런 거 괜찮거든요. 네. 조금 더 일찍 왔다면 심리 해석을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것도 원래 본인 잘 맞아.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좀 더 할 수 있는 공부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나서고 싶지 않아도 주도권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럴 때 능력이 더 잘 생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위치적으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감을 다해서 일에서 끝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하면 제일 기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서고 싶지 않아도. 네.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걸 자격을 만들어서 교수나 뭔가 사람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사주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뭐 팀의 리더를 하거나 이 스트레스에서 싫을 수 있겠지만 운에서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팀의 리더가 스트레스 받거나 싫지 않거든요. 뭔가 리딩하는 걸 원래 엄청 좋아해요. 예전에 그냥 팀장이었을 때도 그게 재밌었어요. 그런 교수나 아니면 진짜 양성을 만드는 애들 인지를 만든다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문 학원을 만들거나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고 외국에 계속 산다 했을 때는 해외에 취업 오면 도와줘야 되는 그 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난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본인은 인생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길게 봐야 되겠지만 길수록 좋아요, 본인은. 아예 그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뭔가를 봐라라고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이제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도 생각하기를 뭐 내 인생 지금 막 뭐 30몇 년 이렇게 지났어. 근데 어차피 2배는 더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지. 그리고 점점 수명은 늘어나지. 점점 의학은 발전하지.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편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심지어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시니 어떤 걸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이 이제 29년부터는 자리 잡고 안정이 돼서 진짜 물 흘러가지 살 거니까 그 전까지만 이 플랜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이제 내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깃발을 들듯이 깃발을 깨매고 만든다 생각하면 돼. 딴 거 궁금한 거는요? 근데 결혼 같은 거 제가 하나요? 하기는?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결혼 1번은 아닐 것 같아. 안 해도 되죠? 진짜 안 해도 혼자 살면 너무 잘 살아. 본인은 일찍 갔다면 이혼을 했을 거고 네. 아니면 파혼을 하거나 막 이런 운들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제일 추천하는 거는 한 4년 있다 가면 제일 좋아.
두 번째 결혼을 들어올 때 아까 41 있다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들어오는 인연들은 다 괜찮아. 네. 근데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조금 잘 걸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봐도 항상 그랬고 그냥 결혼은 무조건 늦게 해라.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된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항상 이혼수가 있거나 아니면 방금도 말씀하신 파혼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 남자친구랑 이제 뭔가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서류 떼고 이렇게 했던 와중이었는데 이렇게 파혼 어쩌고 얘기를 해주시니 약간 맞아요 맞아요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안 해도 돼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돼. 그리고 너는 안 해.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저는 진짜 약간 날개 단 듯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뭔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남아있는 게 결혼이고 제 나이에 결혼을 안 한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삶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분들께서. 와중에 저는 결혼? 너 안 해도 돼. 아니면 결혼? 너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라도 나 결혼 안 한대. 나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대. 라고 뭔가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식도 있긴 있어. 그래서 그래요? 무조건 하지 마 이건 아닌데 그냥 사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골라서 갈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아, 혼자 살아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운이니까 오히려 본인은 네. 남자라는 구조가 잘 들어와야 본인은 잘 살 수 있어요. 네. 이게 나만 보면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남자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이 구도가 바뀌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일단 결혼을 한다고 나오네. 그래요? 네, 뭐 선택이긴 한데 인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결혼할 인연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신청은 끝났고 20분 정도 상담해서 7만 원 들었어요. 복채로. 사실 뭔가 길잡이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신점을 보게 된 건데 10년 전에 봤던 신점은 뭔가 진짜 명확하게 예를 들어 너 이거 안 돼. 네 남편? 이렇게 생겼어. 네 남편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분은 되게 이건 너의 선택이지만 이건 네가 뭐 선택할 건데 결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처음 봤을 때도 어쨌든 네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네가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면 절대 안 될 일이다 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지 뭔가 제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정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신점을 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봐서도 그런데 자꾸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저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를 통해서 아까 1년 계획을 잘 세워봐라. 장기적으로 봐라. 라고 해주셨으니 그걸 참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 사실 유튜버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도 그렇고 그때 상담했을 때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되게 소심하게 카톡으로 조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죠? 안녕.